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T-밸류의 의미와 스튜던트의 T-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확률과 통계에 관한 내용이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통계적 추론에 관한 이제 큰 그림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추론을 통한 가설 검증,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건 이제 표본 추출과 여기 표본 통계량, 표준 오차 요 개념까지 지금 쭉 다뤘어요. 혹시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못하거나 하신다면 무조건 개념을 알고 오셔야지 오늘 할 T-밸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정 통계량 T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검정 통계량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T-밸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논리적 의미에 중점을 맞춰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모집단에서 이제 수차례 표본 추출하고 그거 이제 T-밸류를 계산해서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표본과 표준 오차의 의미 편에서 모집단, 모수, 표본 통계량 이런 개념들에 대해 배우고, 그리고 이제 표본 통계량이라는 거는 결국 이 모수에 대한 추정치 이기 때문에 추정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오차를 표준 오차라고 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죠. 이제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저번에는 표본 통계량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이라는 건 이제 목적이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통계량들을 얘기하고, 보통 T, Z, F, 카이스케어 같은 것들을 통칭해서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 가설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본으로부터 계산되는 통계량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통계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표본 통계량을 살짝 더 2차 가공한 통계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표본 통계량에 뭘 곱하거나 뭐를 더하거나 이런 가공을 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본 통계량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목적이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여기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차이점이 표본 통계량을 조금 더 가공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조금 애매한 표현, 설명이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어떻게 가공하는지, 그리고 이 통계적인 비교 분석을 위해서 어떤 처리를 조금 더 해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T-밸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밸류는 언제 쓰이냐면 이제 조사나 연구를 진행할 때 두 표본 집단의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차이를 비교하냐면 이 표본 평균의 차이를 비교할 때, 두 집단의 표본 평균의 차이를 비교할 때 T-밸류를 이제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하는 거죠. T-밸류를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사 연구를 하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약물을 개발했다라고 했을 때 약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집단을 어떤 이제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 사람을 이제 구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그 사람들 간 차이가 없는 집단이어야겠죠. 뭐 차이가 없다는 건 나이 차이가 없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혈압약이라 그러면 혈압에서의 큰 뭐 사람들 간 차이가 없는 그런 집단을 잘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단을 랜덤하게 두 그룹으로 나눠줍니다. 랜덤하게 예를 들어 뭐 총 20명을 모집했다고 하면 뭐 10명씩 나눠준다고 하고, 각 그룹에 이제 플라시보 약과 이제 신약을 개발한 신약을 각각 주고, 예를 들어 혈압약이라 그러면 이제 평균값들을 각각 구한 다음에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T-밸류를 비교할 때는 평균값의 차이를 계산하면서, 자, 이 부분이 되게 핵심인데, 자, 동시에 표본 그룹의 평균값들은 오차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함께 염두에 두어서 만든 검정 통계량이 바로 T-밸류입니다. 제가 T-밸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결국엔 뭐냐면, 자, 여기 빅픽처 있죠? 여기 표준 오차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검정 통계량 T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T-밸류의 의미는 두 표본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검정 통계량입니다. 근데
그 검정 통계량에서 계산할 때 두 표본 그룹의 평균 값들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정치이기 때문에 항상 오차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한꺼번에 알려줄 수 있는 검정 통계량이 t-밸류입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의 개념을 도입해서 차이 나누기 불확실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만든 게 바로 t-밸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표본 평균 차이의 통계적 지표, 이 t, 그리고 이 t라는 건 이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두 표본 그룹 평균의 차이. 그런 다음에 저번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본 평균은 결국 추정치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합니다. 추정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 추정 오차를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한다고 했죠. 오차로 표현된 이 불확실성을 여기에다가 나눠주는 거죠. 이 평균값 차이에다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차이 곱하기 확실성에 관한 이 두 가지 이 개념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게 t-밸류가 되겠습니다. 불확실도로 나눠졌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t-밸류가 갖는 의미는 이거다. 이제 차이 나누기 불확실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바로 이해가 좀 빨리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t-밸류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일단 이렇게 했는데 뭐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자면 이 s, 이 표준 오차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어요. 이 베리에이션들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이 수식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그리고 베리에이션들,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수식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 블로그를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리에이션이 있는 이유는 이제 표본 집단의 수가 동일한지 분산이 같다고 가정할 수 있는지 등등 이제 실험이나 애초에 가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t-밸류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t-밸류의 의미가 뭔지 아는 게 제일 더 중요하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충분히 큰 t-밸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t-테스트라는 걸 할 때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냐면 우리가 이제 두 표본 집단에서 로부터 t-밸류를 계산하고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이제 충분히 큰 t의 기준보다 우리가 계산한 t-밸류가 더 크다면 그 크기가 그때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t-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큰 t-밸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충분히 큰 t-밸류 어떻게 정해지냐? 이제 t-밸류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정 통계량 중 하나인데 이거는 표본 통계량을 2차 강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얘를 저번 시간에 표본 통계량 분포를 확인한 것처럼 모집단에서 두 개의 표본 집단을 선정하고 거기서 t-밸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t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 모집단은 이제 금성에 사는 외계인 150명의 키에 관한 모집단입니다. 이 모집단의 분포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샘플을 이렇게 추출하는 거죠. 샘플 6개씩 추출합니다. 그래서 각각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본 그룹, 그러니까 샘플 그룹을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이 두 집단으로부터 t-밸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t-밸류를 그려주는 거죠. 히스토그램처럼. 그래서 그때 하나하나 이제 추출한 t-밸류가 여기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t-밸류가 분포를 가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때 매번 이제 다른 표본들이 추출되겠죠. 모 집단에서. 그때마다 이런 t-밸류들이 계산이 되면서 히스토그램이 그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실선은 이제
그 공식으로부터 계산한 t 분포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으로부터 계산한 t 분포에 대한 이 실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t 밸류의 분포를 이제 100개 경우에 대해서 추출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이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충분히 큰 t 밸류라는 건 상위 2.5% 혹은 하위 2.5%의 값을 갖는 t 밸류 혹은 그 이상의 값을 갖는 t 밸류가 충분히 큰 t 밸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추출했을 때 상위 2.5% 정도 되는 건 지금 100개 뽑았을 때는 이제 상하위 2.5개 정도 되는 그 t 밸류가 되겠죠. 그때의 값이 충분히 큰 t 밸류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t 밸류가 충분히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이제 이런 식으로 모집단에서 분명 같은 모집단에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표본을 추출했거나, 혹은 충분히 약이나 이제 트리트먼트 효과가 있어서 두 표본 집단이 다른 모집단으로 나왔을 경우, 그 두 가지 중 하나로 귀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t 밸류가 크다는 것은 만약에 이 한 모집단에서 나온 표본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멀리 떨어진 표본이 얻어질 확률은 이만큼 매우 희박하다라는 걸 이 큰 t 밸류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는 것들을 요약 정리를 하자면, 오늘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t 밸류라는 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검정 통계량은 이제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통계량인데, 이제 가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하는 통계량이라는 것. t 밸류는 그리고 차이, 표본 평균의 차이에다가 그 불확실도로 나눠준 것. 왜냐? 표본 평균은 항상 오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해서 만든 표본 평균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식으로 나타나면 이렇다는 거고요. 다음에 t 밸류는 충분히 큰 t 밸류는 t 분포 상에서 결정되고, 그 대략적인 형태는 모집단에서 두 표본 집단을 추출해서 계산을 과정을 거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라는 게 오늘 내용의 주된 핵심이 되겠습니다. 참고한 책은 이 책 한 권이고요. 글란트 책인데 되게 좋은 책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t-밸류의 의미와 스튜던트의 t-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